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2015학년도 수시대비 모의고사 1차 문제 보겠습니다. 한양대는 올해 최초로 에리카 캠퍼스에 논술 전형을 도입하면서 모의고사 문제를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경쟁과 행복을 주제로 해서 500자 세계 문항을 출제를 할 것을 예고를 했고, 문제 1번에서는 두 제시문을 비교할 것,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학작품의 빈칸 부분을 추론해서 채워낼 것,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간단한 도표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 방안을 서술하되, 제시문 가와 나를 토대로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불신화와 욕망에 대한 설명을 들어두신다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보다 분명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고 한양대 측에서 답안지를 모두 공개를 한 만큼 한양대의 답안지를 확인하면서 논제풀이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가와 그리고 나를 비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제시문 가는 경쟁사회에서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 제시문 나는 산미 슈퍼스타스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그러한 소설의 한 장면입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여유와 성찰의 삶, 경쟁에서 벗어나서 차분하게 자신이 향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의미를 두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가 되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삶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두 제시문을 주체성의 차원에서 비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 나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나의 맥락에 근거해서 채워 넣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천포의 삶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의미를 추론해서 남은 부분을 완성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문제 3번에서는 바로 이러한 도표에서 보이는 한국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를 짚어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을 근거로 제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대학에서 공개한 답안지입니다. 문제 1번입니다. 가에 제시된 모던 타임즈의 찰리 채플린은 매일 나사를 돌리는 일을 반복하는 인물이다. 그는 관료제의 전형적인 틀 속에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사회라는 거대한 구조물 속 부품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그의 존재의 의미는 나에 제시된 삼천포의 풍경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의 할 만큼 일을 하고 먹을 만큼의 밥을 먹고라는 부분에서 만큼을 통해 이미 그들은 스스로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바로 이 점이 가에 제시된 상황과의 뚜렷한 차이점이다. 가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자기 또한 정해진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과 나는 다르다. 오히려 나의 삼천포는 다른 이웃 마을이 자신들보다 앞선다 한들 그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그들의 주체적인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이처럼 가와 나를 통해 대비되는 주체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1번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 답안입니다. 단순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격렬하게 우리 몸을 희생해야 한다거나 미친 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과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품고 있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면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목표에 가까이 가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을 필요가 없으며 도중에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야구를 잘하기 위해 그저 열심히 바쁘게 달리려 했던 우리는 삼천포에서 우리가 그동안 왜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야 했으며 지금은 왜 달리려 하는지, 또 앞으로 왜 계속 달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려오던 산미 슈퍼스타치의 야구를 우리 손과 발로 직접 해보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우리 그 속에 나는 나의 야구를, 또 나의 삶을 되찾아갔다. 평생을 머물러 온 나의 애색에는 나를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바쁘게 무엇인가를 해나가게 만들었지만 정작 내가 왜 계속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상실해버린 결과를 낳았다. 문제 2번에 대해 측에서 공개한 답안지입니다.
문제 3번에 대해서는 대학 측에서 우리나라에 주목한 그러한 답안지와 그리고 공산권에 주목한 그러한 답안지 두 개를 공개를 했습니다. 두 답안지 모두 보아둘 필요가 있는 만큼 모두 소개를 하겠습니다. 타이페이에서 우리나라의 초점을 맞춰보면 행복지수는 약 1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낮은 행복지수의 원인은 가처럼 반복되는 기계와 같은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사회에 떠밀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학생들만 보더라도 그들이 진정한 삶의 목표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틀에 휩쓸려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에 나타난 삼천포 사람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그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의미 없는 경쟁에 뛰어들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에게 걸맞는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아 실현하고 좀 더 여유롭게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목표가 높거나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형식적인 삶이 아닌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3번의 첫 번째 답안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답안지입니다. 앞선 문제에서 언급했던 사진 속 주인공과 삼천포 주민들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체성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었다. 주체성을 잃고 산업화에 순응하는 주인공과 달리 주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세심은 타이페이에서 보듯 주체성을 잃고 살아온 구공산권 국가의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그렇지 않았던 국가의 국민들이 그것에 비해 훨씬 낮다. 즉 사회구조에 순응하고 자유의지 없는 삶은 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주체성과 자유의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보다는 자유로운 의견 제시 및 자유행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도 국가나 사회적 구조에 무조건 순응하고 따를 것이 아니다. 그들 스스로 주체적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스스로 목표하는 것을 찾고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2번 유형의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